사실 베트남도 역사를 보면 한국이랑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한국은 일본한테 식민지 지배를 받고 베트남 프랑스에게 식민지 지배를 계속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945년에 독립을 했거든요. 프랑스로부터. 그때 이제 호치민이 독립을 선언을 하고 그렇게 돼서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호치민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프랑스를 무찌르고 해서 45년 9월 2일에 독립을 했는데, 근데 46년에 다시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46년에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이 54년까지 지속됐는데 이제 54년에 제네바 협정으로 이제 그 전쟁이 종결된 거죠. 그때 이제 북이랑 베트남이 북과 남으로 그 분리가 됐는데요. 사실 북쪽은 그때 이제 베트남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고, 남쪽 베트남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그런 정권을 미국에게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남쪽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이제 북과 남을 통일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뭐 한국처럼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미국이 남한을 도와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도 남쪽을 지배를 하면서 이제 북을 점령을 하려고 했는데 건덕지가 없으니까 전쟁을 못 하고 있다가 64년에 이게 통킹만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그 연해에 그 미국 군함이 있었는데 그거를 미군이 그걸 폭발을 시킨 다음에 이건 베트남이 한 거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인도차이나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때 65년에. 그때 이제 한국 군들 가서 파견되고 그때 가서 전쟁하고 그게 73년까지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 군들도 많이 이제 파견을 했잖아요. 사실 전쟁이라는 게 뭐 가서 전쟁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라이따이한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파견된 한국 군들이 가서 뭐 베트남 여자를 만나서 2세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다시 돌아왔죠. 그걸 책임지지 않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이제 위안부 이런 거 있고 항상 이제 일본에서 사과를 요청하는데, 한국은 이 베트남에 와서 한국에 대해서 뭘 했냐. 한국 정부는 아무런 그런 입장 표현도 하지도 않고 그런 보상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본의 그런 위안부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사실 이걸 아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라이따이한에 대해서. 저도 그냥 라이따이한이라는 게 있는 것만 알았지 뭐 한국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무슨 보상을 했는지 그런 건 없었거든요. 사실 선생님도 이해를 하시는 게, 그분들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베트남 여자랑 애랑 와서 이거 네 아들이다 이러면은 가정이 파탄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못 꺼내고 있다라고 선생님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73년에 전쟁이 이제 미국이 졌죠. 베트남에서 뭐 많이 이렇게 폭탄을 떨구기도 했지만, 그때 73년에 져서 이제 미국은 철수를 하고요. 75년에 이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 사이곤이 지금 이제 호치민이죠. 거기를 점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6년에 그 북베트남 공산당이 이제 베트남을 통일을 시켰고요. 76년에요. 이제 그 후로 베트남도 이제 도이머의 정책이라는 걸 피는데요. 도이머이라는 뜻이 이제 새롭게 바꾸다라는 뜻인데, 그러면서 이제 뭐 경제라든지 인프라든지 이런 거를 새로 바꿔가면서 이제 경제 정책을 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까지 온 건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2019년에 그 하노이에서 아시안 게임을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하노이에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 과연 하노이가 아시안 게임을 잘 개최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노이에 대한 동영상인데, 보시면 교통이 좀 많이 혼잡하거든요, 한국에는.
신호등이 없네. 신호등이 없는 데도 많고요. 있어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보통 거의 그냥 인식이 배색이 없어요. 보통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나온 그 사실 원래는 보통 오토바이가 거의 많은데 현재는 경제가 많이 발전돼서 자동차들이 많거든요. 근데 길은 좁은데 이게 자동차랑 오토바이 계속 이제 많아지니까 보통 뭐 스매딩이 좀 최신입니다. 어쨌든 수도수나 되게 크네, 생각보다. 중국에 가서 반짝반짝하고 한국에서 못하는 훨씬 거 훨씬 큰건 아니야. 근데 하노이보다 호치민이 더 그리고 크고 넣었으면 더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이징 성에 걸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노이가 수도이긴 한데 호치민이 더 발전이 됩니다. 야, 너 보통 먼저 그리는 근데 이게 뭐 특별한 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이에요, 항상. 바쁘고 그러는 거. 뭐 병원에서 체류하는 그 공장은 누구예요? 공상은 이제 베트남 그리 왕조라고 했거든요, 옛날에. 그 베트남 하노이를 수도로 삼은 그 왕조예요. 그 사람은 한국계야. 여기 호치민이에요, 호치민. 한국계. 이 씨가 한국계. 화산이 있어요. 차원이 없네? 있긴 있는데. 횡단보도 있다. 아, 근데 금식이 그만이네. 이거 같은 경우는 프랑스 시대 때, 그 생리대 때 건축한 건축물들이고요, 아까. 와, 하노이도 이제 비 오고 홍수나면 물이 옆에 잠거든요. 렉서스도 들어가네.